자, 오늘은 효모와 우리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모는 어떻게 해서 효모가 제품화됐느냐,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잠깐 알아보면은, 일본에 이제 그 맥주 공장 많죠. 일본의 기린 맥주 이런 거 그죠,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맥주 공장에 어떤 분이 이제 가셨어요. 가가지고 맥주를 이렇게 보리를 발효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60대 막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손이 완전히 10대 손인 거예요. 10대, 20대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좀 60대 이런데 어떻게 했나 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조물조물하면서 이제 그 효모를 이렇게 추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리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쭉 떠오르면서 밑에 있는 물은 맥주가 되는데 위에는 뭐가 떠올라요? 효모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모를 이렇게 걷어내면서 만지게 되겠죠, 그죠? 자꾸만 효모를 만지다 보니까 손이 완전히 너무 보들보들하고 예쁜 진짜 20대 초반의 아가씨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게 얼굴하고 손하고 너무 다르다, 어떻게 됐지? 하고는 해보니까 이 효모가 뭐라는 거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분자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효모를 제품화하기 시작했고 효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는데, 효모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버릴 게 아니라 이걸 뭐 할 거다? 먹을 거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천년의 영양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세포 미생물이에요, 이건. 왜냐면 발효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생물인데, 이게 어떤 화학 성분이 하나도 첨가되지 않은 정말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좋으냐 하고 알고 봤더니 5,000년 전부터 막 이렇게 사용하던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군인들 있죠, 먹이고 그래서 영양제로 먹였던 아주 고영양소, 이거를 요약하자면은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섞여 있는 완벽한 영양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화하는 데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량의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들의 하모니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이 잘 결합되어 있어서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 두 번째는요,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들을 뭐화시킨다? 에너지화시킨다. 세 번째는요, 미량의 미네랄의 하모니다. 그래서 미량의 미네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미네랄이 계속해서 부족하게 되면 병이 와요. 1영양 1질병의 법칙. 그래서 한 영양소가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 영양소가 부족하는 데서 따르는 질병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바이타민 B가 계속 부족해. 그러면 입안에서 자꾸 입속이 자꾸 어떻게 돼요? 부러터요. 입안이 자꾸 헐어. 자꾸 헐는 거를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고 잘 자면 되겠지, 잘 먹으면 되겠지 하는데 just 그 영양소를 딱 집어넣어줘. 빨리 나을 걸.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해버리고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양소가, 예를 들어서 이 영양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단 걸 자꾸 먹어. 예를 들어 나 피곤하. 어떤 사람 피곤하면 사탕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 떨어진 애라면 사탕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타민 B를 더 많이 소실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움푹 파이게 돼. 입안이 움푹 파이게 되고 나중에 점점 어떻게 돼요? 자가면역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흔히 말하는 베체트병이 바로 그 병이에요. 베체트병의 시작이요, 뭘로 시작됐냐면 비타민 B군 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베체트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양소, 한 질병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비타민 B군 복합체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군의 복합체가 또 어디에 들어있다고? 바로 이 효모에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화할 때에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들이 비타민 B군이거든요.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킬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에요. 근데 이 비타민 B군이 어디에 많다고? 효모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효모가 정말 중요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식품 영양학자인 아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효모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완벽한 영양소다.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 어디 위에 꼭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 식탁 위에 꼭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효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효모, 많은 분들이 효모와 효소가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효모는 효소의 엄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죠? 효소가 하는 역할이 소화, 흡수, 해독, 배설이라고 하는 신진대사를 굉장히 도와주는 게 효소죠. 그렇죠? 근데 이 효소의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 효모예요. 엄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베이스를 깔아준다. 효소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해준다? 원료도 제공해주고 백그라운드 대주는 것이 효모입니다. 그래서 효모와 효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간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소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효모다. 효소의 능률을 극대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애가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간식도 챙겨주고, 그죠?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집중력 있게 옆에 조용하게 시켜주고 이러면 애가 공부 능률이 더 오르죠. 그렇죠? 애 건강하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효모도 효소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신진대사의 과정을 주관하는 효소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뭐다? 효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죠. 효소가 떨어지면 수명도 끝난다. 그 얘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소가 작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에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장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효모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효소, 효모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효소는 우리가 척류효소한 이제 이러면서 나오고 정말 효소 확 나오고 난 다음에 고맙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청류 효소 안 먹어가지고 고맙다. 어제도 레이첼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 위가 소화가 안 되고 위가 계속 아프고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병원에서 약을 준 그 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오르고 막 사람이 붓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근데 아프진 않았대요. 희한하게 아프진 않은 거야. 통증은 없어. 근데 이상하게 다른 데 부작용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거는 이게 좀 안 맞는 가 봅니다 하고는 또 다른 걸 지어줬어요. 근데 다른 걸 지어서 먹었더니 또 그거는 다른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데 위장병은 낫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그 앞에 먹었던 약 있잖아요. 그 앞에 먹었던 약이 위를 좋게 했던 약이 아니에요. 진통제, 뇌에 있는 이 위통을 느끼는 그 신경을 했다면 잠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증만 못 느꼈을 뿐이지 위 상태는 어떻게 했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 비슷한 약 드시다가 3년 먹었더니 위암이 발견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또 실제로 또 위에 소화되는 효소제를 처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처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아까 뇌신경을 잠재워서 위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이분은 식이요법인 다른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약만 먹어서 안 아픈가 보다라고 쏟는 거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우리의 위, 장, 이 소화기계 신경하고 뭐하고 뇌 신경하고는요 50% 이상 커넥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약을 만든 거지. 근데 계속 거기만 의존하고 자기가 그거는 뭐예요? 지금 아파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해주는 거, 개선해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위의 세포, 장벽의 세포를 다 막 이렇게 살려가지고 위를 고쳐주는 약이 아니에요. 그거 고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음식으로 해야지 자기가.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을 음식을 약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할 일이라면 자기의 위 병을 고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